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최근에 제가 부동산 임장 현장을 간다 그러죠. 부동산의 현장을 가서 이리저리 한번 둘러보고 또 부동산 소장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던 부동산 임장에서 느꼈던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찍는 자체가 지금 현재 보통 상황이 아니고 코로나19 이런 이 전염되는 이 질병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현장 부동산 제가 한 10군데 이상을 뭐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제가 다녀왔었는데 모든 지역의 모든 해당 부동산 소장님들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물도 실종 상황이고 이거 왜냐면 내놓으시는 분도 일단은 내가 지금 방을 우리가 보통 집을 내놨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가 어떤가 보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조금 꺼름직하고 내 스스로도 다른 집을 혹시라도 방문 드리는 것 자체도 혹시나 또 민폐가 아닌가. 나도 혹시나 그쪽 집에 가서 혹시라도 지금 나는 건강한데 혹시나도 그쪽 안에 계신 분들 때문에 무언가 내가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서로 또 곤란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예 나다니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서 뭐 집을 본다든지 그런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리고도 지금 그 부동산의 뭐 주인분이 지금 집을 조금 보여드리기 좀 힘들어 하신다. 일단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방문을 드리고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반대로 아예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거나 일단 뭐 이사를 하겠다거나 이런 거래 자체가 일단은 모든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해당 뭐 공인중개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가 되고 그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라고 그러죠. 중개 수수료를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다. 거래 자체가 다 실종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100이면 100. 제가 갔던 부동산 모든 곳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부동산에도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주고 있구나. 엄청난 지금 이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축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축 아파트 말고 구축 아파트 어떻게 기준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15년,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겠죠. 그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입지가 조금 약한 곳 있죠. 입지가 상당히 메인에 있고 이런 곳이 아니고 약간 시외 지역이라든지 외곽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들에 제가 이렇게 매물을 제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쭉 보다가 최근에 2, 3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계속 떨어져서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제가 봤죠. 그래서 근데 봤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 있잖아요. 이게 혹시나 바닥이 아닐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딱 들어가서 이제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 전세 매물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내놓고 매매도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더 손해보기 전에. 그렇게 되니까 매물 자체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외곽 지역에 많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물도 많은데 매매 금액 자체도 역대 최저, 전세 금액 자체도 역대 최저.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가 이제 이게 바닥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반등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전세 물량이 별로 없고 전세가 계속적으로 거래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전세 자체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계약했던 것보다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매매를 해서 전세를 넣어오려면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현재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안고 내가 전세 안고 산다 그러죠. 전세 안고 사는 집을 내가 샀는데 지금 현재 전세 입자가 있는데 2년 뒤에 아니 뭐 1년 뒤에 계약이 끝날 시점에는 오히려 전세가가 기존보다 더 줄어들어. 더 낮아졌죠.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처음에 투자했던 그 돈보다는 오히려 내 돈을 전세입자 그분에게 재계약한다면 그분에게 더 내줘야 되는 상황. 또 다른 분을 들이더라도 전세금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투자금이 현재 최초의 투자금에 비해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내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지게 돼 있죠. 내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시점에는 정말 특히 시외곽지 또 사람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이제 뭐 바닥이지 않겠는가 생각했더니만 이게 바닥이 아니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지역이 하나 둘씩 눈에 띄더라는 거죠. 왜냐면 이 매물 자체만 보면 다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현재 주인들이 물건을 막 동시다발적으로 내놓고, 전세도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좀 위치가 좋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그나마 계속적으로 버티는데, 위치도 안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 전에 있던 가격보다 계속 빠지고 전세도 내놔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이 둘 다 계속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지역, 사람들은 비선호하는 지역이면, 그렇다고 해서 새 아파트도 아니고 구축의 아파트면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여기를 들어가서 살고 싶으시겠냐는 거죠. 투자로도 마찬가지고 실거주용도 마찬가지고 둘 다 비선호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구축 이상의 아파트고 입지 자체가 좋지 않은 지역에는 여러분들 투자로서 또는 실거주로서 상당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죠. 여러분들 밖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당히 귀한 지역이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너도 나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입지가 좋은 지역들, 구축이지만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현재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이런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물이 실종되겠죠. 전세가 나오자마자 계약되면. 그럼 매매도 실종되는데 전세가 나오자마자 거래가 되면 매매가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지역에는 향후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점점점 붙고 전세가가 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그런 지역도 상당히 대구 내에서도, 타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지역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물건도 없는 구축 아파트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 갈 길을 지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도 이 상당히 구축이라도 위치가 좋은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자기가 갈 길 간다. 물론 속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딜 수 있겠죠. 예전에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전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도, 부동산의 악재,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겹쳐있는 상황이라도 자기가 갈 길 가더라. 와, 이런 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가 나중에 언젠간 종료가 될 것이고, 저금리 기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간다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계속적으로 기조로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양적 완화한다,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데 갈 곳이 없다, 이 돈들이 말이죠. 그러면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에 투자 또는 실거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제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영상 한번 찍었지만, 부동산은 무조건 떨어져, 무조건 이제 폭락이야, 이렇게 그냥 막 본인 주장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막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조금 선동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 부동산이 떨어지냐는 것이죠. 어디 부동산.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올라간다, 무조건 상승한다, 이것도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막 일희일비해서, 와, 저기 가서 저 사람 말이 맞겠다, 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와, 저 사람 말이 맞아, 지금 무조건 현금을 보유할 때야, 또 저 사람은 뭐 무조건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야,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현재 같은 시간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떤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이 터널을, 지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런 어려운 사태에서 불구하고 본인 갈 길을 가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부동산도 있더라는 것이죠. 현장에 나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임장을 최근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바를 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시기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시기죠. 가정이라든지 국가, 사회, 전 세계적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시죠. 아, 힘들다, 아, 여기도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죠. 여기서 끝입니다. 뭐 국가에서 좀 보조금 나온다 하니까 아, 이거 뭐 어떻게 쓰지, 또 정말 좋다, 여기서 그냥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걱정만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끝이란 말인데, 그 중에서도 또 소수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아, 이거 상당히 좀 이런 시기인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니 뭐 주식 해볼까, 또 부동산 해볼까, 아니면 뭐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에 투자를 해볼까, 주식이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절대 소수의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해낸 방법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도 자산을 늘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또 다른 뭘 통해 가지고 월세 흐름을, 현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현재 여러분들 이 보는 이 시간과 이 공간과 같은 한국, 대한민국 내에서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현장 가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공부하고 임장도 하시고 뭐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에 연결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포지션, 어떤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던지고 한 번쯤은 생활해보자는 생각도 이런 또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최근에 제가 다녀왔던 임장, 부동산 현장, 또 부동산 소장님들 만나고 이런저런 제가 또 느낀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또 어떤 우리가 포지션을 하는 것이 또 현명한 우리의 또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 혹시라도 도움 되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혹시나 그러셨다면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댓글도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언제든지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도움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널리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